이번 시간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웹 접근성에 관련된 본문 코딩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전에 만들었던 내용들은 배치가 이루어지는 3개의 덩어리에 대해서 제작을 해봤고요. 자, 가로 크기에 대해서는 300픽셀, 그리고 여백은 50픽셀의 여백이 만들어지는데, 자, 근데 이제 이 컨텐츠가 3개가 배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왼쪽에 있는 영역이 지금 마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코딩을 한번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왼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개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자, 리스트 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CSS를 보게 되면, 자,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상 요소를 활용하게 되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안쪽에 해당하는 코딩 영역을 볼게요. 자, li 타입을 복사해서 저희가 해당하는 숫자를 셀 수가 있겠죠. 그러면 nth child 1번이라고 지정시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4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4번에 해당되는데요. 자, 이런 방식으로 지정하게 되면, 자, 물론 이렇게 지정하는 기법들은 저희가 first child라는 방법으로 만들어도 같은 방법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가 first child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죠. nth라는 방법을 사용해도 좋지만, 자, first child, 혹시라도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 해당 내용들이 조금 생소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해당하는 W3C라든지 이런 레퍼런스들을 좀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1번과 4번, 그러니까 3개가 배치가 돼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배치하게 되면, 그러면 왼쪽 마진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전반적으로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왼쪽 마진을, 자, 마진 레프트에 0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마진을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개의 도형들이 배치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코딩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에 있는 이런 기법들보다도 저희가 이런 기법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그런 기법들이 뭐가 되냐면, 저희가 해당하는 요건은 3n이고요. 플러스 1번의 기법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기법들은 어떤 기법이냐면, n에 대한 인자가 0부터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n에 대한 인자를 지정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뭐가 되냐면 n에 대한 기법이 0에서 1, 2, 3, 4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0이 대입되면 일단은 0이 대입되면 1이 되겠고요. 1이 대입되면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3개가 배치된 그런 개수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간단한 법칙을 좀 말씀드리면, 왼쪽 마진이 적용되어 있는 li 리스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3n 플러스 1번 방식으로 이렇게 마진 레프트를 0을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도형들이, 자, 이게 개수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이 도형들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보게 되면 저희가 간단하게 탭으로서 접근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본문 바로 가기 내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로고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SNS, 배너, 그 다음에 각각의 이런 A타입의 배너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배너들이 전체 영역이 잡히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현재 강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요. 지금 마크업과 그리고 CSS를 잡아주는 기법들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A타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장식적인 요건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장식적인 요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마크업을 보게 되면 아래쪽에는 지금 오버레이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A타입이 이 오버레이라는 데이터가 안 보이는 이유는 A타입에 대한 디자인을 보게 되면, 그러면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저희가 마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해당하는 사이트에서 마우스 올리면 이런 이펙트들이 발생이 되죠. 그죠? 이런 이펙트들을 발생시킬 때
만들어지는 그런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마우스 올림 효과들이 지원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펙트에 대한 이런 다른 요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배너존. 자, li에 A타입의 오버레이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CSS가 만약에 기법이 만들어지면 그걸 토대로 해서 똑같은 기법으로 이렇게 li까지 모두 A까지 적어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SS는 논리보다는 기존에 있던 CSS를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꼼꼼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포지션을 한번 정해 볼게요. A타입은 일단 릴레이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앱솔루트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자, 레프트는 0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탑은 0이고요. 자, 크기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크기를 잡아 볼 텐데, 자, 크기를 잡을 때는 일단은 위드 100% 그죠?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하이트 100%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지정해 볼게요. 굉장히 많은 요건이 필요한데, 자,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해서는 RGBA 기법을 사용해서요. 이전에 CSS 기초 과정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죠. 검은색을 이렇게 써줬고요. 퍼센트는 0.5 정도 지정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화면을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만들어진 데이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이 쳐져 있는 것이 되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터랙션에서는 딤창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죠. 디자인을 잡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패딩을 좀 잡는 걸로 할게요. 자, 패딩을 잡게 되면 그러면 100%로 지정했을 때 문제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박스 사이징을 지정해 놨고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지정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는 이제 중간으로 보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게 되면 텍스트가 좀 밑으로 내려간 느낌이 들겠죠. 자, 이렇게 내려간 느낌이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중앙에 배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로 대문자로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18픽셀,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자, 두께는 300 지정했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컬러는 흰색으로 지정했고요. 이렇게 자, 지정하게 되면 일단은 중앙 정렬 시켰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픽셀, 그 다음에 얇게 만들었고요. 일반적인 크기는 우리가 400이라고 지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글자의 색상은 흰색. 자,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지정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마크업을 잡을 때 디자인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잡았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텍스트가 밋밋할 때 이런 방식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두께를 따로 지정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아래쪽에 요건에다가 제가 이제 오버레이에 있는 스판 데이터에다가 이런 식으로 폰트 웨이트를 달리 주게 되면 그러면 해당하는 요건은 지금처럼 두껍게 만들어지니까요. 조금 더 리듬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가미해서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페서티라는 불투명도에 대한 효과들 있죠. 자, 포토샵에서도 레이어에 따른 오페서티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다가도 0을 줬고요. 그 다음에 효과를 적용할 때 여기서 트랜지션 트랜스폼 오페서티를 지금 오페서티를 준 거죠. 이렇게 오페서티로 시간은 0.3초 동안에 변하는 걸로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른 효과들을 지원할 때 A를 기본적인 포커스로 잡아서 자, 섹션 배너존 자, 안쪽에 li a의 후보 만들었고요. 안쪽에 오버레이죠. 오버레이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안 보이겠죠. 왜냐하면 오페서티가 0이니까요. 자, 현재 화면을 보게 되면 여기서처럼 안 보이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 보이는 타입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보이게 하려면은 자,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왔을 때 오페서티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또한 여기에 대한 효과들이 만들어질 때 지금처럼 여기에 대한 효과를 또 한 번 더 제작해서요. 포커스라는 이런 탭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이때는 후보 데이터에 대해서는 LI에 지원해도 되고요. A에 지원해도 되지만 이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A에 지원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CSS로 지정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스킵 내비게이션과 같은 원리로 포커스를 지정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상단에 여기서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제 새로 고침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탭을 누르게 되면 본문 바로가기, 그 다음에 로고, SNS, 배너, 이미지 이런 식으로 찍어보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PC와 그리고 반응형 사이트에서는 이런 탭 포커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웹 접근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